요즘 오염수가 이슈인데 너희는 해양수산개발인데 안 했으니. 너 연구 안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좋은 질문이네. 담당자가 싫은 말입니다. 걸린 거예요? 있어요. 그때 비공개해서 저희가 어머. 안 적어놨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와 대박이다. 근데 일본이 WTO 제소를 하니까 조사를 중단해 버립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육지 시설을 통한 투기이기 때문에 육지 투기지 이건 해양 투기가 아니라는 논리로 방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네. 화학은 100% 안전합니다. 그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기라 그랬어. 맞아요. 안전과학 궤도 선생님이 100% 이렇다. 그럼 그런 사람들부터 그건 이제 그 뭐지? 그 무슨 과학이라 하지? 그 유사과학? 아 그렇죠. 유사과학 하는 분들이 100%뭐 이게 장담하는 거예요. 이번에 초전도체 때 나왔잖아요. 그렇죠. 과학이라는 건 항상 의심과 의심과. 그 의심을 검증하는 작업이 맞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좋아. 과학까지는 내가 믿겠다 이거야. 근데 일본을 믿을 수 있냐? 그렇죠. 우리나라에게 일본이라. 그럼 믿을 수 있냐? 네. 그리고 일본 어민들도 일본 정부를 못 믿겠다고 시위하고 다큐멘터리 찍고 이러는 판에 네. 우리 정부가 너무 일본 정부랑 궁치기 짝짝. 안전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도 모를 텐데 우리 정부가 그걸 여지를 남겨두고 어떤 대국민 설명이나 어떤 정책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스탠스는 거의 100% 안전하다는 걸 전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저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정부라면 그렇게 할 유인 동기가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니까. 근데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게 가장 큰 불만 지점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그런 와중에 김준범 기자가 관련 취재를 하다가 이런 두꺼운 책인가 봐요. 네.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구해가지고 취재를 해봤더니 놀라운 보고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단독 보도입니다.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다시 재판하면 우리가 한국이 또 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비공개 보고서를 입수했다라는 보도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보신 분 많이 계시나요? 네, 요거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성상훈 기자가 네. 또 이게 제목이 보면은 네, 이제 보이시겠네요.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을 위한 기초 연구,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이게 복사한 거고요. 원래는 한 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올해 일본이 방류한 게 그 2023년 이제 8월부터 네. 8월 24일일 거예요. 24일부터 방류를 했지만 기억 잘 못하시겠지만 일본이 해상 방류라는 최종적인 처리 방식을 결정한 것은 2021년 4월이에요. 2021년 4월이면은 그때는 대선 직전이네요? 아니 대선 1년 전이구나. 대선 2021년 4월.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은 총리가 스가 총리입니다. 네, 스가 네, 총리. 네. 그래서 그때 2021년 4월에 일본 정부가 이제는 우리가 후쿠시마 그 원전 앞에 탱크에 꽉꽉 채워둔 오염수를 바다로 뿌리겠습니다. 바다에 버리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고 그 해상 방류의 시기는 이제 2년 뒤 올해 8월로 결정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시계를 2021년 4월로 잠깐 돌리면 많이들 기억 못 하실 건데 그때 해상 방류를 결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논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 왜 그걸 바다에 버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다만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관심 있는 전문가들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본에서 저렇게 버린다고 하니 사실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뭐 군함을 보낼 거예요, 잠수함을 보낼 거예요. 보내면 안 되나? 우리가 전쟁하면 일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하여튼 뭐 버릴 걸 그걸 막지는 못하지만 과연 그럼 우리나라는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를 그냥 바보같이 멍하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연구를 하자. 왜냐하면은 원전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하는 것은 인류 최초의 일이거든요. 그러네. 인류 최초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보니까 뭐 나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도 정부가 버리겠습니다. 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나간 오염수가 그러니까 원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치. 그게 사고로 릭된 적이 그렇죠. 있어. 유출된 적은 있어도 대놓고 버린 거는. 근데 어느 나라 정부가 그거를 보관했다가 차차차 체계적으로 혹은 뭐 어쨌든 시간을 가지고 점검을 해서 그걸 바다로 뿌린 건 인류 최초의 일이거든요. 역시 일본 인류 최초. 그러니까 인류 최초니까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례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웃 나라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7월에 7월에 연구를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국책연구기관 4곳, 이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네. 거기를 정점으로 세 곳에 더 연구기관이 더 이제 협력을 해서 총 22명의 연구자가 1년 2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2021년 7월에 연구를 시작해서 2022년 9월, 네.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연구의 시작점은 문재인 정부 때고요. 네. 연구의 끝난 지점은 윤석열 정부. 그러네요. 작년 9월에 이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나왔어. 자, 그럼 보고서를 만든 목적은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이기 때문에 그쵸. 대응 전략 수립을 하는 이제 부처에 넘겨서 네. 자, 공무원분들 보세요. 이런 점도 있고 이런 점도 있고 이런 장점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열람 제한을 걸어버려요. 열람을 못하게? 열람 못하게. 그럼 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열람 제한을 걸면? 못 보죠 아무도. 아무도 못 봐? 그러니까 이 만든 연구자들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공부한 거죠. 자기 공부. 네. 자습하고 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관심들이 많은 사안이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적어도 국내에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22명이나 머리를 맞대고 800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열람을 못하게 한다고? 아무도? 왜? 실제로 이제 이게 주무부처가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해양수산부를 출입하고 있고 네. 해양수산부에 물어봤어요. 이 보고서 본 적 있느냐? 자기들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어쨌든 실미도 부대야? 거의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그 실무 정책을 수립하는 곳은 이 보고서를 보지 못한 거고 정부가 1년 2개월 동안 돈은 2억 원 예산 들어갔고 이 22명 연구자들이 1년 2개월 동안 만든 800쪽짜리 보고서가 그냥 좋게 말하면 도서관에 잘 보관되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사장이 돼버린 거죠. 와. 이제 그걸 이제 뒤늦게 이제 저희가 취재하게 돼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왜 이걸 공개하지 않고 왜 이게 토론하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죠.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물론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뭐 보안 문제라든지 이게 뭐 우리가 전략이 뭐 어떻게 뭐 노출돼 뭐 안 되나 뭐 이런 이유 있을 수 있지만 실무자들은 적어도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은 이걸 보고 정책 수립할 때 뭔가 이 참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그건데, 그러니까 보통 정부가 만드는 보고서는 어떤 거는 공개 일반에게 누구나 공개되는 게 있고요, 어떤 건 공개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적으로.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상대가 있는 정책, 그러니까 상대국이 있는 정책은 공개를 잘 안 해요. 상대국이 있는.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한일 어업 협정에 한때 민감했을 때가 있어요. 우리 맨날 일본이랑 자꾸. 우리는 가장 민감한 아무튼 게 자, 한일 어업 협정을 어떻게 한국과 일본이 체결해야 우리나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느냐를 연구자들이 당연히 연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건 공개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전략이니까. 우리 전략 다 짜놓고 공개하면 일본에게 패를 다 까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건 일본 정부도 안 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개하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공개 안 하는 건 이해가 돼. 왜냐면 일본에는 못 보게. 우리 카드를 숨겨야 되니까. 그렇지. 그건 이해돼.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나라 정책 수립자들까지 못 보게 한다? 자승만. 왜 연구한 거야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럼 지들끼리 보는 거냐고. 이게 정부 주도 자습. 아니 뭐 총리실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정책을 결정해야 되고 수립해야 되는 사람들은 봐야죠. 아니 제가 썸네일에 네. 넣었지만 네. 총리도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총리도 그 대정부 질문 때 야당 의원들 질문 받고 나도 몰랐다라고 그런 보고서가 있었는지를 2023년 9월에 몰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사장됐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전 잘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정부는 제가 정말 이 윤석열 정부에서 성공을 충심으로 이제 꿈꾸는 네. 그런 열혈 지지자로서 진심이죠. 진심. 네, 완전 진심이라니까.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불안감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불안감을 그렇죠. 가지고 걱정을 한다고 해서 반국가 세력인 건 아닌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안심하시라. 이러이러한 과학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러이러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잘 체계적으로 할 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만든 보고서를 당연히 참고를 하고 완독을 하고 이 중에서 뽑아내서 수립을 한 다음에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총리께서 듣도 보도 못했다. 너무 서운한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일본 오염수를 이렇게 방어하지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보고서까지도 굳이 뭐 안 보고 숨기고 이제 열람 제한하고 비공개하니까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상한 오해를 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대응하기 싫은 건가? 아, 이런 오해를 사는 거예요.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해지. 진심은 절대 그럴 아니라고 리가 없죠. 생각하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오해를 불필요한 오해를 왜 했을까? 오해 사실을 왜 반복하느냐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이유가 공식적으로 왜 비공개 열람 제한을 걸고 왜 정책 결정자들도 다 모르게 이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셨어요? 일단 정리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네. 국민 혼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공개가 되면 갑론을박 이게 옳냐 그르냐 뭐 토론과 이런 게 논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사회는 토론과 논쟁 그리고 타협. 어쨌든 뭐 정부는 토결. 국민 혼란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 혼란이 우려된다. 오케이, 우려된다. 두 번째, 대외 협상력이 약화된다. 이게 이제 일부 우리 카드가 일본에게 까진다. 그러니까 그건 뭐. 근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 혼란과 대외 협상력 약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공개를 결정했다라는 게 지금 이제 국무총리의 설명이고 국무총리의 설명이라면 정부의 입장인 거예요? 정부의 입장이죠. 그리고 더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정부는 이 비공개 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알아서 비공개했다라는 설명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연구자들에게 정말 물어봤습니다. 진짜로 자체적으로 그럴 수 비공개를 있죠. 결정하신 거냐? 내가 자습을 해서 책을 냈는데 다 내고 보니까 이거는 공개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연구를 주관했던 곳이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물어보니까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맞네요. 답변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의 설명과 괴가 맞는 거죠. 맞는 거네요. 근데 저는 여전히 의심이 남는 게 진짜로 그랬을까? 진짜로 정부에서 단 한마디의 우려나 우려나 시그널 혹은 뭐 조언 없이 정말 100% 결정했을까는 저는 약간 의구심은 남습니다. 그래서 아니, 한 2, 3년 뒤에 다시 물어보면 그때도 같은 얘기를 할까? 3년 반 뒤에. 하여튼 지금은 좀 곤란하다. 대외적인 설명은 일치합니다. 연구자들이 자체적으로 연구자들이 볼 때 이게 공개되면 큰일 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무원들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뭔가 그런 연구자적 양심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할 수 없어요. 네네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연구하면서 연구자 분들께서는 대응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어떤 걱정 그리고 우리 국가의 어떤 국익에 대한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내용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고서 자체가. 근데 이게 공개됐을 경우에 국민들에게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국민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이 보고서 내용을.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근데 그거 자체가 좀 국민들을 조금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논쟁적인 정책일수록 오픈을 해서 더 정보를 많이 공개해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해서 그 다수의 여론을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게 기본인데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공개하지 않는다. 저는 약간 좀 당황스러운 이유긴 해요. 저도 약간 갸웃갸웃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반국가 세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정보를 받는데 국민들이 혼란이 올 것 같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폭발력이 있고 그만큼 뭔가 여기에 실력 검증이 돼 있고 뭔가 그런 팩트와 연구 자료기 때문에 뭔가 더 폭발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국민 혼란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는 그 혼란은 곧 무엇이냐? 정부 정책과 약간 사람들이 이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이게 혼란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이걸 몰랐으면 싶어하는 이런 거라면 저는 약간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건강한 토론과 논의의 어떤 그 운동장을 막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러면 이 보고서가 이제 이런 보고서가 있다는 존재 자체가 처음 알려진 게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동안 연구자들밖에 몰랐던 그렇죠. 2022년 9월에 작년 딱 이 보고서가 발간이 됐고 1년 전에 그리고 2022년 11월 작년 11월에 비공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열람 제한 도장이 꽉 박히는데 근데 어쨌든 돈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이 자신들의 연구 실적이라는 걸 항상 이제 연구기관을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항상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거기서 빼놨어요. 이걸 빼놨다고요. 자기들이 연구를 해놓고. 그래서 빼놓고. 그럼 2억이 비잖아. 어떻게 이 존재가 드러나게 됐냐면은 우리 일반 집에서도 결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결산하지 않아요? 가계부 써요? 가계부는 안 쓰지만 내가 이번 달에 얼마 썼다는 보잖아. 그냥 카드 내역 보지. 그 정가. 오 쉣 이러면서 보지. 모든
내가 썼다고? 굉장히 저렴해지네. 쉣 이러면서 보잖아요. 어쨌든 그 쉣을 하기 위해서 네. 국회가 1년에 8월에 매년 8월. 작년 걸 결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 여기도 공공기관이니까 해양수산개발원이라는 거 너희 쓴 거 다 가져와봐. 그래. 쭉 너 이런 거 이렇게 썼고 이렇게 연구했구나 라고 하는데 거기에 목록엔 이게 없었습니다. 근데 한 야당 의원실에서 아니 근데 이렇게 요즘 오염수가 이슈인데 너희는 해양수산개발인데 안 했으니. 너 연구 안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좋은 질문이네. 담당자가 싫은 말입니다. 걸린 거예요? 있어요. 그때 비공개해서 저희가 어머. 안 적어놨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와 대박이다. 이게 한 보름 정도 전에.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 물어본 사람의 이제 촉이 좋은 거죠. 만약 안 물어봤으면 지금도 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네. 다 몰랐을 거고. 근데 그러면서 알려졌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계속 감추려는 과정이 있습니다. 좋은 이해는 질문. 잘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지 안 했을 리가 없지. 그리고 왜냐하면 그 1년 전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였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또 경각심이 지금이랑 또 약간 온도가 달랐을 때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초기부터 이제 대응을 하려고 그때 네. 대응 전략을 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보면은 내용의 3대 전략 11대 과제라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제 궁금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그게 중요하죠. 사실 뭐 이게 속된 말로 허접한 보고서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이제 제가 요약해서 적어놓은 건데 그래요. 이렇게. 이제 보고서의 결론이 3대 전략의 11개 과제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수산물 소비자 신뢰, 그러니까 이거는 오염수는 안전하다, 수산물 드셔도 된다라는 신뢰를 그 노량진 구축하는 시장 가지고 물 떠먹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모든 걸 저렴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다들 맥락이 이렇다는 거야. 그다음에 수산업계 피해, 그러니까 수산업이 피해가 이거는, 생기면 대응에 어민들 들어가야지, 뭐 진짜, 그다음에 저 자영업자들 지원해 주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오염수 모니터링, 지금 정부가 엄청 곳곳에 그 조사 지점 만들어가지고 네네네네. 물 떠가지고 모니터 이런 거 우리가 지금 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이슈가 안 되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것들을 다 검토해 놨어요. 예를 들면 저도 이런 피해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건데 1번의 마지막 줄 해양 관광 피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다로 놀러 가지 않는다는 거지. 만약에 바다가 위험해져 버리면 그 바다에 수영하면 이게 방사능물에서 수영할 그것도 있고 섬 관광이라든지 섬. 예, 낚시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네. 사실 그런 거는 지금 별로 피해로 부각이 안 되는데 그쵸. 그런 부분까지 다 짚어놓은 굉장히 세밀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실제로 3번이 이제 많이 논란이 되는 건데 자 3번이 예. 문제인데 자 보시죠. 이제 국제 공조.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인류 최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장 가깝게 있는 최인접국이어서 가장 이해관계가 크긴 하지만 사실 바다라는 건 뭐 다 도는 거니까 모든 나라가 이해관계가 있다고요. 특히 뭐 태평양 저기 도서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정말 이해관계 밀접한 다이렉트로 나라잖아요. 갔습니까 이렇게?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본과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국 이거를 반대하는 나라들과 일종의 스크럼을 짜서 같이. 공조를 해서 그치.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 대응을 할 때는 이런 국제기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국제기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국제기구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장단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걸 다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전혀 우리 현재 이슈가 별로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도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도 없고 네. 3번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생략이 되고 현재 논의에 생략이 되고 있어서 현재 가장 이 보고서가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공개 안 됨으로써 가장 좀 놓치고 있는 토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3번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김준문 기자의 기사를 좀 보면 비공개 결정 사유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전략적 가치가 있는 그냥 네.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보고서라는 거를 우리나라 정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 재밌어요. 자 국제 협력이 중요한데 IAEA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지금 우리 정부는 IAEA의 결과를 우린 신뢰한다. 네. 그거 믿고 가자. 거기서 뭐 오케이라고 하는데 니네가 왜 뭐라 하냐? 그렇죠. 그게 핵심적인 거죠. 그게 이제 네. 지금 윤석열 네.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과학을 신뢰하지 않는. 과학을 신뢰하지 않냐? 그러면 반국가 세력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한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IAEA가 일본을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보고서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차이가 나는 지점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 보고서는 IAEA는 일본을 지지하고 있다. 오, 그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IAEA의 논리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자료 조사를 하고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아는 게 힘이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아니 남의 말만 믿고. 그러니까 물론 IAEA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그렇죠.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뭔가의 복수적인 것도 그렇지, 준비해놓는 게 그리고- 나쁘게 하는 것도 아무것도 그리고 없는데. 자기가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준범 기자 말만 듣고 정연욱 기자가 H&M 주식을 샀다가 걔 작살나고 그리고 남의 말 믿고 주식 투자는 작살난다 이 말이야.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부가 내는 게 아니라 상상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스터디해야 돼요. 주관이 중요한 거죠. 주관. 자기 주관이 독자적인 주관. 그래서 그래야 나중에 뭔 일이 나도 대응할 수가 있고 뭔가 이거에 데이터를 내가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다른 사람 말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지금 IAEA가 오케이 한다는데 뭐 이러고 있는데 알고 보니 여기서는 IAEA가 일본을 지지하고 있다. 둘이 같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반국가 세력 뭐 이런 사람들이 쓴 게 아니라 지금 정부 국책 연구에서 지금 가장 이쪽 전문가들이 쓰신 보고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기구라는 게 현실을 알아야 돼. 국제기구는 결국 강대국의 논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냉엄한 현실이잖아요. 국제기구에 누가 더 돈을 많이 내느냐, 활동비를 많이 대느냐가 뭐 국제기구 사람들 로봇입니까? 사람인데 결국 그쵸. 재원으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WHO도 그렇고 뭐 또 뭐 유엔도 그렇고 싶죠. 국제기구라는 게 물론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세계에서 중요한 플레이어긴 하지만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거야 뭐 이해하기 그렇기 때문에 IAEA만 따라가지 말고 우리 준비를 해두자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 아니 너무나 당연한 이거 네. 주식 투자할 때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네네. 국가에 이렇게 중요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당연한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아닌데 제가 기사에 담진 않았고 또 다른 사안이긴 한데 네네. 후쿠시마가 2011년에 폭발했잖아요. 네. 그리고 2013년에 오염수가 방류가 아니라 유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유출. 아 그렇죠. 유출되죠. 몰래 새 나온 적이 있어요. 바로 새 나왔어. 그리고 우리가 2015년부터 후쿠시마와 그 인근 8개 현, 뭐 아오모리, 치바 8개 현의 수산물은 완전히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자 수산물은 생 금지라고 있어요. 일본 전체가 아니고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 그 근처. 그건 지금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일본의 그 후쿠시마 8개 현 앞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을 금지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그렇죠. 우리가 가서 재보니까 물 떠보니까 거기서 방사능이 뭐가 많이 나오더라. 나오더라. 우리가 물고기 잡아보니까 기준치상 나오더라. 음.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조사를 들어가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이 그걸 WTO에 세계 자유무역기구에 제소를 하죠. 한국 니네가 뭔데? 세계는 자유무역인데 왜 너희가 우리나라 것 안 사줘라고 제소를 해버리니까 자 그러면 일본이 공격하고 들어왔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 열심히 조사해야죠. 그렇죠. 저희 조사해야죠. 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밤을 새가면서. 증거를 빨리 입수해야지. 근데 일본이 WTO 제소를 하니까 조사를 중단해 버립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는지. 박근혜 대통령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오. 그냥 그때 그 조사단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취재를 해보면은 우리도 모르겠다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게 되게 오랫동안 쌓인 이. 그래서 그게 그 히스토리가 긴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윤석열 정부가 물론 윤석열 정부 아니야. 관계 박근혜 없어요. 정부야, 여러분. 근데 어쨌든 하지 마십시오. 2015년에 중단을 해버리고 네. 지금까지도 단 한 번 들어도 조사한 적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 객관적으로 보면 우린 데이터가 한국 없는 정부는 아무 데이터 없이 관심이 없는 거네. 그냥 일본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부당하죠, 한국이.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다. 외국 입장에서는. 부당하죠. 제3자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한국산 돼지고기를 그래서 베트남이 안 사. 너희 근거가 뭔데? 뭐 너희 검사해 봤어? 물어볼 수 있잖아. 야, 지금 얘네가 우리 거 가져가는 게 몇 년인데 몇 년 동안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만개 우리가 데이터를 내놔야 되죠.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너희 뭐 구제역 걸려서 이랬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게. 계속 안 해서 하지 말라니까 안 해. 그래서 2015년에 일본이 그 논리로 한국이 근거도 없이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면서 일본의 특정 지역의 수산물을 안 사고 있다라고 제소를 하고 1심에서 집니다. 네. 우리가 져요. 왜? 이 논리는 딱 너 한국 근거가 없네. 뭐 무슨 정책을 이렇게 딱 그 논리로 져요. 근데 2심에서 뒤집어요. 그걸 우리가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요. 뭐냐면 후쿠시마 앞바다는 물론 많이 깨끗해지긴 했다. 깨끗해지긴 했지만 후쿠시마 앞바다가 깨끗해진 것이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거기로부터 영향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일본도 단정할 수 있어? 못하죠. 그렇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의 건강을 유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그 정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WTO가 이심을 뒤집어요. 근데 예. 방금 말한 그 문장을 그대로 우리 대통령이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지금은 뭐 이제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네, 있어.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네. 한 얘기가 되게 네, 네. 그냥 네.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 논리로 그때 13년부터 시작된 그 후쿠시마산 8개 현 수입 수산물이 지금도 금지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우리 정부의 태도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IAEA가 평가해 보니까 도쿄 전력이 평가해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평가해 보니까 완벽하게 안전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럼 일본이 아니, 완벽하게 안전하면 수입하면 되겠네. 다 수입해서 먹으면 그러면 되겠네. 뭐라고 방어할 거냐? 방어할 뭔가 의지나 이런 거가 방어가 안 되죠. 안 돼. 방어가 안 있어도 되죠. 안 돼. 지금은 예. 이제는. 그래서 이 연구자가 이 연구자가 IAEA 논리를 지나치게 따라가면 지금 우리가 금지하고 있는 일본 수산물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 조치를 일본이 다시 WTO에 제기하면 못 이긴다 우리가. 잠깐 이게 2심까지 끝나는데 또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사건은 2번 재판받지 않는다를 네. 뭐라고 하죠? 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 그렇지. 원칙이라는 훌륭한 원칙이 있는데 한 번 지랄하면 또 지랄하지 마라. 너 전에 얘기했잖아. 그건 국제법에서 적용 안 오빠 됩니다. 얘기했잖아 그거. 국제법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아, 국제법에서는 일본이 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일본 그 지금 기시다 총리가 네, 그 8월 24일부터 방문을 했는데 8월 22일에 네.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 일본 입장에서 외국 정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가 부당하게 수입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걸 걷어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것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다. 일본이 문제 제기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 만약에 열어두면 제기를 해오면 그때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보고서는 만약에 이게 제목에도 나왔던데 만약에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 니네가 지금까지 농산 그 수산물 막은 거 부당하니까 이제 잡쏴라고 하면 질 수도 있다는. 칠 수 있죠. 지면 이제 강조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정부는 이걸 지금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후쿠시마 앞바다 수산물 수입을 계속 규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근데 총리가 이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다 준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 이거 보고서 처음 봤다며. 다만 그 전략은 밝힐 수 없다. 일본에게 알려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으면 든든해지긴 하는데.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공을 바라는데 잼버리를 보세요. 여가부 정부지 않습니까? 예. 걱정하지 마라. 잘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잼버리 어떻게 됐습니까? 개판 났죠. 근데 전 답답해요 지금. 만약에 어떻게 봐 최고의 변호사를 써도 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김현장 할아버지 할매 네. 모셔도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일단 걱정하지 말라면 걱정 안 들어? 이게 무슨 아무런 위로가 안 되는데? 그래서 덕후에 익명으로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중국이 안 받는 수산물 우리가 다 받게 생겼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 일본에서 수출한 수산물이 100이라면 중국이 한 40 정도를 가져가는 최대 큰 손이에요. 그럼 일본 어민들 입장에서는 매출처의 40%가 한꺼번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대체 수출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물론 우리나라가 뭐 중국만큼 인구가 많은 건 아니지만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 왜냐? 우리가 10개씩 먹으면 그리고 우리 모르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요? 일본이 아니에요. 우리가 1인당 생산 소비량이 세계 압도적 1등이 나요. 진짜로? 그만큼 수산물을 많이 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일본 입장에서 매력적 시장이죠. 그러면 거길 열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열받는 이유가 있네. 그렇죠. 이런 의견도 있어요. 뭐 루리앱의 PTL 리마님이 지더라도 비관세 규제를 할 수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수출 업체한테 방사능 검사해서 갖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깐깐하게 좀 규제를 하면은 뭐 이거 뭐 수출하겠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관세 규제라는 것은 우리가 타국 상품을 이제 사올 때 그 상품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관세. 관세 한 300% 때려버리면 엄청나게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1차적인 규제인데 그렇게는 못해요. 그거는 자유무역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비관세 규제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방사능 검사 한 번 하던 것을 이제는 10번 해서 라고 하면 사실상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할수 있는데 있- 그것도 또 다른 분쟁 소지가 그럼 생깁니다. 또 일본에서 또 뭐라 할까? 일본이 보복 조치에 들어가죠. 일본은 바보입니까? 그치. 일본은 우리나라가 파는 예를 들면 뭐 반도체나 맞아. 자동차에 대해서 똑같은 비관세 규제를 하면 보복. 그러면 이제 무역 전쟁이래.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기 전쟁이야 때문에 전쟁. WTO에서 져놓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일본에 보복을 가하면 아 그럼 또 우리가 모양이 세계 질서에서 더 모양이 이상해지는 모양이 거예요. 이상해지네. 참 한국 쪼잔하다. 그리고 또 졌으면 승복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그러니까 제3자가 때문에 봤을 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어. 굉장히 논란 소지가 많아집니다. 논란 소지가 많고 네. 또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미일 동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그렇게 대놓고 이렇게 쫑크를 주면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뒤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또 난감해지지 않을까. 네. 결국 망했다. 걱정된다. 다만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할 것은 있나요? 일본 정부가 대승적으로 어. WTO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거. 아, 되게 않는 거. 그러면 이제 이대로 가는 거죠. 일본의 선의에 일본의 선의에 예. 선의를 기대서 하는 것도 근본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대신 뭐 다른 거 우리가 대가를 뭐 그럼 저도 모르겠습니다. 외교적으로 뭐가 이제 근데 지금 협상이 될 수도 방류하는 것도 지금 별로 이렇게 협상으로 땡겨오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또 모르는 고도의 전략이 있을 수 아, 우리가 모르는 전략. 그렇죠. 정부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조용히 계시면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어쨌든 총리의 말은 국무총리의 말은 전략을 다 세우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 걱정되는데. 여러분 중에서 지금 보시는 분 중에서 지금 600명, 610명 중에서 걱정 안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걱정 안 되는 분은 걱정 안 된다고 채팅에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쫑크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쫑크였다고 뭐라 하네. 자, 그런데 여러분 근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 다음 달 2일에 국제 해사기구 총회라는 게 열리는데 거기서 우리 정부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뭔 얘기입니까 이 국제기구 총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 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고 이 아이디어를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아까 2021년 4월에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지? 그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지? 막 고민하다가 아 그래 국제 해사기구라는 걸 이용하자라는 해사기구는 뭡니까? 국제 해사기구는 말 그대로 IMO인데 국제에서의 바다와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국제기구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전에 뭐 지리 시간이나 지구과학 시간에 대륙붕 배우시죠? 대륙붕 이게 물이 이렇게 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대륙붕에 너무 자원도 많고 자원 많고 거기 쌓인 게 많아가지고 매우 많은 바다에서 이게 IMO입니다. 아 멋있네 사진 지긴다. 이 대륙붕이 누구 거냐? 우리 거야라는 영토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 7광구 뭐 그런 거 맞아요. 7광구 뭐 7광구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율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해사 기구고 국제 해사 기구 중에 한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국제 협약이 있는데 런던 의정서라는 게 있어요. 런던 의정서. 뭐냐면 이게 그 다큐멘터리로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 어떤 미세 플라스틱의 충격적인 화면 중에 바다 거북을 배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보면 막 어마어마한 바다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다 스타벅스에서 종이바트 쓰는 거 같아요. 예, 바다에 쓰레기로 이렇게 태평양 한가운데 쓰레기로 된 섬, 네. 큰 섬 그런 게 생기 그만큼 바다에 네. 사람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많이 버리거든요. 분해 원래. 안 되고. 그러니까 육지에서 처리하기 힘드니까 다 버려버려요. 그거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게 폐기물 해양 투기 금지. 협약. 협약이요. 그럼 이제 그거 여기 가입된 나라들에게만 적용돼. 근데 웬만한 나라는 다 가입돼 있습니다. 중국도 가입돼 있어요. 중국도 가입돼 있고 일본도 돼 있고 우리나라도 돼 있고 오케이. 미국도 돼 있고. 근데 폐기물 해양 투기 금지 조약이 런던 협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염수가 거기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주장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한 번도 적용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오염수는 이게 처음이니까. 처음 있는 일이니까. 자, 근데 오염수는 폐기물이냐 아니냐? 폐기물일 수 있죠. 그럼 폐기물이 아니면 뭐죠?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지금처럼 뭐 100리터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그럼 안 버리면 되잖아. 용수로 쓰면 되잖아.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일 수도 있고. 안 듣고 있어. 그다음에 그거를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 국제 협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염수를 폐기물이라고 규정하면 지금 국제 협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라고 우리가 주장을 해서 다른 나라들을 설득을 해서 일본을 압박을 하자라는 뭐 좋은 전략 중에 하나죠. 그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니 근데 그래도 뭔가 전례라는 게 이게 이런 일이 처음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도 또 오염수를 나중에 방류할 수 있잖아요. 러시아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러시아는 바다 바다 있잖아. 그 뭐 바다에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처음 선례를 어떻게 남기느냐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근데 여기에 대한 일본의 방어 전략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우리는 폐기물 해양 투기, 그러니까 오염수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오염수는 폐기물. 그걸 바다에 버리는 지금 이 해양 방류 잘못된 거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데. 폐기물 무단 투기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야 오염수는 폐기물이 아니야. 그럼 오염수 뭐야? 깨끗해. 오염수로 야 라면 끓여 먹어도 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나와요. 일본도 그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아요. 가장 자신 없는 것 같고 해양 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의 방어 전략은 무슨 말이냐? 이게 되게 재밌는데 지금 일본 애들 진짜 지금 뭐냐면 지금 잘 보시면 그 뉴스로 많이 나왔는데 알프스에서 최종적으로 1km의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터널을 만들었어. 터널을 만들어서 그 바다 속에서 뿜어내거든요. 네. 근데 이 터널로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터널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육지 시설이다. 그러니까 육지 시설을 통한 투기이기 때문에 육지 투기지 이건 해양 투기가 아니라는 논리로 방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일본의 방어 논리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해 못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 말이 안 지금 650명이 이해 못하고 있어 지금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서 바로 방류되는 게 아니고 바로 버리는 게 아니고 1km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 해저 터널을 통해서 방류한다는 터널을 통해서 바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일본의 논리는 이 해저 터널이 최종적인 출구이기 때문에 그 해저 터널은 육지와 연결이 돼 있다. 근데 이거는 육지 시설을 통한 투기이기 때문에 해양 투기가 아니야. 그럼 IMO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IMO는 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오염수가 폐기물이어도 육지 투기는 못 건드려. 이 논리로 방어한단 말이에요. 다들 설득력이 있어요? 욕 나오네. 지금 개소리 한다고 몰래 듣다가 열 받아서 지금 정신 든다고 하시는데 말장난하지 마라. 일본의 논리가 다소 궁색해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맥히겠나?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압박하는 유리해. 공략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유리해. 근데 그거를 다룰 IMO 총회가 10월 2일에 열립니다. 곧 열립니다, 여러분. 3주가 안 남았죠? 추석 끝나고. 예, 추석 중이네요. 10월 2일이면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그렇죠. 대체휴일. 대체율이 2일일 걸요? 10월 2일. 그날 2일이가 2일이요, 그러면? 예,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4박 5일 동안 런던에서 열리는데 월요일에 하는구나. 그중에 3일째 10월 4일이 주제가 그 방사성 폐기물이 주제예요. 그날 회의 주제. 그럼 핵심 의제네. 오염수랑 딱 들어맞죠. 그때 딱 이제 우리가 떨어지네. 이런 논리. 아니 폐기물은 오염수고 해양 방류는 해양 투기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하는 행위는 국제협약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다라고 주장해서 설득하면은 어떻게 보면 승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판이 깔려 있네. 자 그럼 우리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네. 지금 김준범 기자가 이거 기사를 이미 써놨어요. 한 달 뒤에 IMO 총회인데 원전 오염수 다 다루나? 정부는 신중. 이 뭔 얘기입니까 이거? 김준범 기자가 보도했는데 뭔 내용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겁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기자들도 묻고, 그렇죠. 그다음에 야당 국회의원도 묻고 하는데 정부가 애매합니다. 답변이. 준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는 전략 노출이기 때문에 네. 보지 마세요 하고 뒤에 와서 이제 백불에서 이제 그냥 아니 전혀 없어요. 전혀 백브리핑도 전혀 없고 진짜? 이거는 우리 전략을 노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틀린 말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말이 100%가 신뢰가 되려면 그간의 그렇죠. 언행이 행동과 언행이 우리가 진짜 믿음직하다. 뭔가 어떤 핵심적인 키를 들고 있구나. 근데 이거를 처음 네. 봤다며 한덕수 총리가. 아니 물론 보지 않아도 이 사안 자체는 이제 공무원들이 알고는 있죠. 아니 근데 내용을 모르면서 이거 나 큰일 났네. 이거만큼 자세히 나온 게 없는데 실제로 이거같이 안 하고 있잖아요. 또 게다가 어쨌든 이제 어쨌든 3주도 안 남았는데 3주 동안 열심히 준비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은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정부의 입장은 우리도 준비하고 있고 나름의 전략을 펼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더군다나 이 총회가 왜 더 중요하냐면 일본 정부가 8월 24일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을 했고 10월 2일에 열리는 첫 해양 분야의 국제기구 총회이기 때문에 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제 여론이 어떠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자리예요. 그렇죠. 국제기구들이 다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가장 이해 당사자, 가장 최인접국이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런 논리를 강하게 펼치면 상대 뭐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략해볼 승산 같은 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정부가 그렇게 치밀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간의 행적으로 볼 때 걱정된다. 의구심과 걱정이 남는다는 거죠. 걱정된다. 근데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지금 정부는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고 그게 전략상 밝힐 수 없다는 것이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 조사했고 답이 나왔습니다. 아 뭐라고 합니까? 그 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연구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연구자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열람 제한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라는 조사 결과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건 네. 연구소가 공개해야 된다고 해야 공개를 하지 어떻게 정부가 명령을 하냐며 목소리를 높이셨었어요. 정부가 왜 국책연구소에 명령을 못하지? 난 그냥 굉장히 또 이 신선한 시각인데 지금 그 일본에 파견 가는 전문가들 다 국책연구원 그쵸. 소속의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일까요? 자기 비행기표로? 그러니까 약간 명령해야 될 때는 안 한다고 미안한데. 하고 안 해야 될 때는 명령하고 네.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여러분께서 이 보고서는 이미 공개가 된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근데 저는 다 기존 떠나가지고 기존 다 기존 떠나서 제가 기자인 기자 나부랭이 제가 들고 있다는 것은 국회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그리고 볼 사람들은 그치. 다 봐요. 그리고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무엇인지 일본 정부의 스탠스가 무엇인지 다 까졌잖아요. 여기서 뭐 새로운 비밀이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공개해서 국민들이 읽어보고 그래. 아 이 보고서가 무리했네. 보고서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네. 우리 국민들 판단할 수 있어요. 현 정부가 맞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할 수 거잖아요. 있어요. 근데 이제라도 공개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왜 계속 꽁꽁 싸매쥐고 국민도 혼란이 올까봐. 데모할까봐. 바쁘신데 데모할까봐. 굳이 뭘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아유 알아서 할게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생업에 집중하십시오. 하여튼 우리 국민의 수준을 믿고 지금이라도 공개해서 맞아요. 좀 많이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 네. 이게 혼란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갈등, 뭐 이렇게 논쟁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건강하게 하는 거가 저는 민주주의의 민주주의 기본이죠. 기본인데 원래 이거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피곤한 거죠. 시끄러워 네. 피곤해. 안 그러면 그냥 독재로 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내 말 안 되는 사람 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래버리면 편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듣고 보니까 이런 거는 뭐 내가 틀 수 있고 이게 뭐 신이 아니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런 피곤한 어떤 논쟁과 이런 거를 거쳐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체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 고등학교 때. 굉장히 건전한 민주시민이시군요. 그럼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정치외 외교학과 맞다. 석사. 10년 공부.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갈등의 제도화가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등을 잘 제도화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갈등 자체를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죄악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잘 제도화해서 대화가 되는 그런 것을 해야 이게 후쿠시마 문제건 뭐건 간에 해서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자꾸 싸우기만 하고 서로 미워하고. 어쨌든 이게 뭐 한 달이 아니라 30년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앞으로 걱정되잖아요. 지속될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정보는 다 오픈해서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오염수 방류하기 전에는 우리 전략이 까지면 안 되니까 비공개했다고 칩시다. 공개 이제 근데 방류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먼저 만방에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자료라도 공개해서 읽고 판단하십시오. 이래서 그랬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보도는 10월 4일 그 보도를 좀 런던 이제 출장을 가서 런던가? IMO 총회를 취재하고 싶은데 여러분 싶은데 그렇지. 10분 나는 또 꿀빨은 줄 알고 보내줄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의 수신료는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 IMO 총회 유튜브 라이브 되기 때문에 잘 보고 그거 같이 보실까요? 그거 같이 볼까? 새벽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차가 있어가지고. 이런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죠. 진짜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수신료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 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댓글 읽어주기에서 라이브로 또 처음 출연을 해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라이브 처음 해봅니다. 네네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고 왜 이렇게 오늘 김기화 기자랑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현욱 씨가 없네. 그 친구가 항상 중간에 토 달고 시작대기 없는 소리하고 이상한 얘기하고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는 아니고 정현욱 기자의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지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빈자리. 다음에 부를 때는 그러니까 다음에 정현욱 기자까지 같이 해서 그래야 좀 이렇게 좀 골탕 먹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심도 깊은 좀 즐거운 주제로 주식 H는